지금부터 계산 하나 해볼게요. 미국의 달바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20년 넘게 투자자 행동을 추적하는 곳이거든요. 2025년 보고서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S&P 500 수익률은 연평균 10.35%거든요. 같은 기간 평균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요. 9.24%, 매년 1.1%포인트를 까먹었어요. 겨우 1%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돈으로 바꿔보면요. 1억을 넣고 20년을 놔두면 시장대로면 7억 2천만 원, 평균 투자자는 5억 9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 사라져요. 행동만으로요. 근데 이건 20년 평균이에요. 어떤 해는 훨씬 심해요. 2024년 한 해만 봐도 S&P 500이 25% 올랐는데 평균 투자자는 16.5%, 한 해에 8.5%포인트를 본인 행동으로 날린 거예요. 범인은 시장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오늘은 이 사라진 돈의 범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로 보면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2025년 가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던 때예요. 증권사 앱마다 사상 최고. 알림이 떴죠. 그날 NH투자증권이 자기네 고객 240만 계좌를 전수 분석했거든요. 결과가요. 소름 끼쳐요. 54.6%가 손실 중 시장은 사상 최고인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마이너스예요. 손실 총액 12조 2천억 원, 한 사람당 평균 931만 원 잃고 있었어요. 연령별로 보면 더 씁쓸해요. 50대가 60.1% 손실, 40대가 59.7% 손실 가장이 가장 많이 잃고 있어요. 반면에 미성년자는 33.9%,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나아요. 왜 그럴까요? NH투자증권 데이터와는 별도로 서울신문이 한 대형 증권사의 100만 계좌를 분석한 보도가 있어요. 자산 규모별 수익률을 뜯어봤더니요. 10억 원 이상 투자자, 연수익률 37.4%, 1천만 원 미만 투자자, 1.5%, 25배 차이예요. 같은 시장이에요. 같은 종목이 올라가고 같은 종목이 내려가는데 결과가 25배 차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거래 횟수에 있었어요. 같은 분석에서 나온 건데요. 10억 원 이상 고객의 연간 회전율은 421%, 1년의 보유 종목 전체를 4번 정도 돌린다는 뜻이에요. 1천만 원 미만 고객의 회전율은요. 16,634%, 1년에 160번 넘게 사고 팔아요. 같은 건물 아닌데 한쪽은 체스를 두고 있고 한쪽은 슬롯머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체스 두는 사람은 37%를 벌고 슬롯머신 돌리는 사람은 1.5%를 번다. 물가 상승률이 약 2%대니까 슬롯머신 쪽은 사실상 돈을 잃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UC 데이비스 대학의 브래드 바버와 테런스 오딘 교수가 미국 가정 6만 6천 개의 계좌를 분석했어요. 결론은 논문 제목 자체가 말해줘요. 트레이딩 이즈 해저더스 투 유어 웨일스. 거래는 당신의 재산에 해롭다. 가장 많이 거래한 상위 20%는 연 11.4% 수익, 가장 적게 거래한 하위 20%는 연 18.5% 수익, 시장 수익률은 17.9%였어요. 적게 거래한 사람이 시장을 이겼고 많이 거래한 사람이 시장에 졌어요. 사라진 돈의 범인이 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당신 안에 범인이 3명 있어요. 방금 봤죠?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시기 한국 개인 투자자의 연간 거래 회전율이 1600%가 넘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상위 25%가 250%, 중국이 500%인데 한국은 1600%. 물론 전업 트레이더 중 성공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100명 중 한두 명이고 나머지에게 거래는 곧 비용이에요. 왜 한국이 유독 이렇게 많이 거래할까요? 수수료 무료 경쟁, 손 안의 모바일 증권 앱, 쉽게 열리는 신용거래. 한국은 구조적으로 매매 버튼을 누르기 가장 쉬운 나라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이 밝혀낸 게 있거든요. 과잉 확신이라는 현상이에요. 한번 수익을 내면 나는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거래를 더 자주, 더 크게 걸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 반대거든요.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45% 더 많이 거래하는데 수익률은 남성이 더 낮아요. 자신감이 거래를 늘리고 거래가 수익을 갉아먹는 거예요. 찰리 먼거가 뭐라고 했냐면요. 큰 돈은 사고 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요. 이분이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연평균 19.8% 수익을 냈어요. 다우존스가 연 5%였을 때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적게 거래하고 오래 기다린 거예요. NH투자증권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손실 상위 종목 1위가 포스코홀딩스, 2위가 카카오예요. 카카오를 보유 중인 손실 고객이 15만 4천 명이에요.
카카오가 2021년에 17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5만 명이 아직 들고 있어요. 왜 못 팔까요? 다니엘 카너먼이 1979년에 증명한 이론이에요. 손실의 고통은 같은 크기 이익의 기쁨보다 2배 강력해요. 100만 원을 벌면 기분이 좋죠? 근데 100만 원을 잃으면 그 2배로 괴로워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팔면 진짜 잃는 거니까요. 이게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실증 데이터인데요. 이익 난 종목을 파는 확률이 손실 난 종목을 파는 확률보다 2배가 넘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른 주식은 빨리 팔고 내린 주식은 끝까지 안고 간다. 이익은 작게 먹고 손실은 크게 키우는 구조 이걸 반복하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에코프로가 대표적이에요. 2023년 상반기에 주가가 폭등했을 때 소액주주가 1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2배 넘게 뛰었어요. 고점 근처에서 개인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됐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하워드 막스가 2025년 메모들에서 정확히 이걸 짚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20달러일 때 안 사던 주식을 100달러가 되면 산다. 이 한 문장이 개인 투자자 손실의 핵심이에요. 싸면 무시하고 비싸면 뛰어들어요. 왜?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12월 메모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기억은 짧고 신중함과 자연스러운 리스크 회피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꿈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역사가 이걸 계속 증명해줘요. 2000년 닷컴 버블 때요. 퀄컴 주가가 1년에 2619% 올랐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만 하겠다는 사람이 쏟아졌어요. 근데 1999년에 이미 나스닥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지수는 올랐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이미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78% 폭락했을 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2021년 게임스탑도 똑같아요. 17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올랐죠. SNS에 수억 벌었다는 인증이 넘쳐났어요. 근데 스웨덴 금융감독원이 분석했더니 밈 주식에 참여한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손실이었어요. 수억 인증한 한 명 뒤에 조용히 잃은 수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NH투자증권 데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식을 팔아서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은 수익을 낸 투자자 중에서도 3.4%에 불과해요. SNS에서 보이는 대박 인증은 수익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이야기예요. 그 인증 뒤에 조용히 잃은 수천 명은 글을 안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인을 잡았으니까 처방을 내려야죠. 오늘은 처방전 하나 드릴게요. 자가 진단표예요. 항목 4가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하나, 지난 1년간 주식을 몇 번 사고 팔았나요? 10번 이하면 양호, 30번 이상이면 경고. 50번 넘으면 위험 아까봤죠. 적게 거래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이건 감이 아니라 6만 개 계좌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둘, 지금 보유 중인 종목 중 마이너스 30% 이하인 종목이 있나요? 있는데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범인 이유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종목은 빨리 팔고 손실 종목은 안고 가는 패턴이 맞는지 점검해보세요. 셋, 주식을 산 이유를 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봤다, 카톡방에서 추천받았다, 주변에서 다 산다더라. 이런 이유라면 범인 사무가 움직인 거예요.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1차원 사고는 단순하고 피상적이에요. 2차원 사고는 깊고 복잡해요. 이 주식이 오를까? 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기대를 가격에 반영했나? 를 물어야 해요. 넷, 보유 종목이 3개 이하인가요? 한국 개인 투자자의 분산 투자 수준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의 실증 결과예요. 한두 종목에 올인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4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끄시고 한 달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일 때가 있어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능이 아닙니다. 기질이에요. 여기서 기질이란 뭐냐면 장이 폭락해도 폭등해도 슬롯머신을 돌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해요. 다니엘 카너먼 이분이 손실 회피, 과잉 확신, 모든 인지 편향을 직접 연구한 사람이에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져서 싱킹 패스트 앤 슬로우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편향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 편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데이터를 다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맞아, 나도 이런 실수했어. 하시겠죠. 근데 내일 장이 열리면 또 같은 실수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팔고 옆 사람이 벌었다고 하면 뒤쫓아 사고. 왜냐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방이 의지력을 길러라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꿔라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한번 사면 최소 1년은 안 파는 규칙, 증권사의 발림 끄기, 이런 물리적인 장치가 의지력보다 강해요. 찰리 멍거가 남긴 말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분은 2023년에 99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한마디가 투자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큰 돈은 사고 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계좌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하락장도 아닙니다. 슬롯 머신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에요. 체스를 두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